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울풀 선입니다. 오늘도 어느 날 내 안의 아이가 나에게 말했다를 함께 읽어보려 해요.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특히 우리의 반복되는 문제의 핵심 원인이 되는 그림자 아이, 즉, 우리 안에 자리한 부정적인 핵심 믿음에 대해 다루는 부분을 낭송해 드릴게요. 저는 이 과정을 통해 제 안에 숨겨져 있던 믿음들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여러분도 함께 이 시간을 통해 스스로의 내면을 탐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지금 종이를 꺼내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함께 쓰며 들어보세요. 그림자 아이와 마주하는 여정이 조금 더 깊고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연습. 내면에 자리 잡은 신념 찾기. 이 연습을 위해 종이 한 장이 필요합니다. 참고할 수 있도록 책 앞쪽에 예시 이미지를 넣어 두었어요. 그걸 보면서 다음 지시사항을 잘 따라주세요. 준비한 종이에 아이의 윤곽을 그립니다. 이 그림은 당신의 그림자 아이를 나타냅니다. 머리 부분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엄마와 아빠, 어머니와 아버지 등 어릴 적 부모의 호칭을 쓰세요. 혹시 부모와 함께 살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양육자를 써넣으면 됩니다. 생후 6년간 심리적으로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되는 주요 인물을 고르면 돼요. 대가족이었다고 해서 전부 다 쓰지는 말고 되도록 가장 가까운 두 사람을 골라서 그림을 단순화하세요. 1번. 어렸을 때 엄마와 관련해서 겪었던 일 가운데 정말 황당했던 상황을 최소한 한 가지 떠올려 보세요. 어쩌면 마치 당신이 그 자리에 없는 것처럼 무시당했다고 느꼈던 기억일 수도 있고, 모욕감을 느꼈거나 자존심이 상했던 기억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당신이 필요로 할 때 엄마가 곁에 없었다거나 다른 방식으로 당신의 욕구나 필요가 제대로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느낀 순간이었을 수도 있겠지요. 2번. 이 구체적인 상황에 기반해 키워드를 수집해 봅시다.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아빠나 두 번째 관계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해보세요. 좋은 기억은 태양아이를 다룰 때 불러오기로 합시다. 자, 여러분 지금은 부정적인 상황에 맞춰서 작성해 주세요. 부정적인 키워드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퉁명스럽다, 차갑다, 버겁다, 집착한다, 과보한다, 무관심하다, 연약하다, 지나치게 응석을 받아준다, 너무 무르다, 변덕스럽다, 의존적이다, 자기 위주이다, 정서가 불안정하다, 기분대로 행동한다, 예측할 수 없다, 강압적이다, 겁이 너무 많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 거만하다, 너무 엄격하다, 이해심이 부족하다, 공감 능력이 없다, 같이 있어주지 않는다, 요란하다, 공격적이다, 가학적이다, 교양 없다. 3번.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신은 가족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나요? 이런 역할 또한 일종의 암묵적 의무였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아이는
부모가 늘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껴요. 또는 자신이 항상 엄마와 아빠 사이를 중재해야 한다고 느끼기도 하지요. 엄마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어줘야 한다든지, 엄마와 아빠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어린 시절에 기분이 좋지 않았던 특정 상황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 상황에서 당신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부모에게 어떤 요구를 받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4번. 추가로 부모가 항상 했던 말을 써넣어도 됩니다. 예컨대, 너는 엘리고모랑 똑같구나. 항상 말만 하고 행동은 그대로네. 내가 이렇게 불행한 건 너 때문이야. 아빠 오면 아빠한테 해달라고 해. 누구누구는 너랑 다르게 얼마나 열심히니? 이렇게 해서는 너 앞으로 아무것도 못해.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것들도 각 양육자에 해당하는 키워드에 함께 씁니다. 그러고 나서 아이 그림의 머리 위쪽으로 두 양육자 사이를 잇는 선을 긋고 그 둘의 관계에서 문제가 뭐였을지 생각하여 써봅니다. 예시. 많이 싸웠다. 공감대가 전혀 없었다. 엄마가 모든 걸 결정했고 아빠는 약한 사람이었다. 엄마와 아빠는 헤어졌다. 5번. 모두 다 적었다면 이제 내면으로 들어가 그림자 아이와 접촉할 시간이에요. 부모의 태도가 당신의 내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가만히 느껴보세요. 우리가 지금 수행하는 과정은 내면의 깊은 곳, 무의식의 확신으로 새겨져 있는 부정적 신념을 다루기 위한 것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의 행동이 내면의 어떤 부정적 확신으로 이어졌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부모가 당신에게 그런 확신을 전달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판가름하려는 게 아니에요. 아이였던 당신이 스스로 어떤 확신에 도달했는지 알아보려는 거지요. 아이는 부모의 태도로부터 비판적 거리를 유지할 수 없고 부모의 행동 방식을 자기 자신과 연결해서 스스로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엄마가 보통 다정하고 기분 좋은 상태라면 아이는 엄마가 자신을 만족스러워하고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전달받아요. 그러나 엄마가 스트레스에 자주 시달리며 쉽게 자극받아 짜증을 내면 아이는 자신이 엄마에게 짐이라는 느낌을 받지요. 대부분 아이는 엄마 또는 부모의 기분에 자신의 책임이 있다고 느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면에서 신념이 발달한답니다. 각자 자신만의 신념을 찾아낼 수 있도록 신념 후보 목록을 알려드릴게요. 이 목록은 물론 완벽하지 않으며 스스로 신념을 찾는 과정에서 참고가 될 만한 것들을 모아놓은 정도예요. 이렇게 첫걸음을 떼며 먼저 부정적 신념을 찾는 데 집중하고 긍정적 신념은 나중에 다룰 거예요. 신념을 구체적인 문장으로 표현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어떻다 또는 나는 어떻지 않다.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다 또는 나는 무엇을 할 수 없다. 나는 무엇을 해도 된다 또는 나는 무엇을 하면 안 된다. 처럼 말이에요. 삶의 여러 측면을 표현하는 문장도 괜찮아요.
예를 들면, 남자는 약하다. 애정 관계는 위험하다. 자주 다투면 헤어진다. 처럼요. 그런데 나는 슬프다. 같은 문장은 신념이 될 수 없어요. 슬픔이란 감정은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다. 같은 신념의 결과로 도출될 수 있는 거예요. 슬픔, 두려움, 기쁨 같은 감정은 신념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나는 완벽해지고 싶다. 처럼 의도를 나타내는 문장도 신념이 아니랍니다. 이런 의도는 그 뒤에 숨은 신념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는 완벽해지고 싶다. 뒤에 숨어 있는 신념은 나는 부족해 같은 것이 될 수 있겠죠. 다음에 열거하는 신념 목록은 완벽하지 않아요. 단지 부정적 신념을 찾는 계기가 되어줄 예시일 따름이죠. 보통 마음속에서 곧바로 떠오르는 것이 그 사람의 신념이랍니다. 목록을 읽어 나가며 자신의 감각에 집중해 보세요. 내면의 뭔가를 건드리는 신념이 무엇인가요? 어쩌면 어떤 신념은 너는 포기가 너무 빨라 라거나 너는 모든 사람을 다 맞춰주려고 해 처럼 외부의 누군가에게 지적을 당하며 들었던 말일지도 몰라요. 네, 그리고 이 책에 이제 쭉 부정적인 신념들을 엄청 많이 나열해 놨거든요. 저는 이 중에 각각 카테고리에서 몇 가지를 읽어 드릴 텐데요. 더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책을 보시면서 그 신념들을 하나하나 읽고 어떻게 느껴지는지 그거를 이제 직접 체험해 보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문장인데도 읽고 있으면 굉장히 마음에 비수처럼 꽂히는 문장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이 가진 핵심 신념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럼 몇 가지 읽어 드릴게요. 나는 아무 가치도 없어.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 나는 형편없어. 나는 멍청해. 나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무시당하는 사람이야. 나는 뭔가 잘못됐어. 나는 짐이야. 나는 당신을 신뢰할 수 없어. 나는 항상 경계해야 해. 나는 당신을 돌봐야 해. 나는 무능해. 나는 무기력해.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당신을 실망시켜. 나는 사랑스럽고 고분고분해야 해. 나는 반박하면 안 돼. 나는 내 의지를 가지면 안 돼. 나는 수능적인 사람이어야 해. 나는 혼자 해내야 해. 나는 뭐든 최고여야 해. 나는 약점을 드러내면 안 돼. 여성은 약하다. 남성은 악하다. 세상은 나쁘다. 세상은 위험하다. 어차피 잘 될 리가 없다. 인생에 공짜는 없다. 말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신뢰도 중요하지만 통제가 더 낫다. 자, 몇 가지 들어보셨는데요. 이런 신념들을 이제 아이 그림의 배 부분에 적어 보세요. 이렇게 찾아낸 신념들이 인생에서 겪는 문제들의 원인이에요. 이때 문제란 순전히 운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닌 자신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것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직장 문제가 있든, 인간관계 문제가 있든, 삶을 꾸려나가는 데 문제가 있든, 공황장애나 우울증, 강박으로 괴로워하든 상관없이
근본적 원인은 부정적 신념과 연관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부정적 신념은 당신을 방해하는 체계라고 볼 수 있어요. 겉으로 문제가 다양하고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한 기본 구조로 수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이 구조를 인식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이 책의 주제이자 목표랍니다. 네, 여러분 함께 직접 그려보셨나요? 혹시 어렵거나 잘 모르겠다고 느끼셨다면 책에 나와 있는 예시 그림을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림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은 이제 이 그림자 아이를 기반으로 어떻게 접근해서 달래주고 치유해주면 좋을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도 정말 아주 다양하게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반복해서 같은 생각과 행동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 핵심 믿음 때문이에요. 이 믿음은 무의식 속에 숨어서 평소에는 잘 느껴지지 않지만 그걸 의식 위로 꺼내면 변화의 시작이 가능해집니다. 저는 내면화의 작업을 하면서 나는 나 자체로는 사랑받을 수 없다는 믿음이 제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건 결국 부모님의 양육 방식에서 비롯된 전혀 사실이 아닌 터무니없는 신념이었던 거죠. 그래서 요즘엔 예전처럼 혼자 참고 남의 기분에만 맞추려는 행동을 하다가도 아, 내가 또 나 자신을 뒤로 미루고 있구나 하고 더 빨리, 더 자주 알아차릴 수 있게 되었답니다. 마음 공부란 결국 어릴 적부터 각인되어 온 우리의 아픔을 스스로 다독이고 지금의 어른 자아가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따뜻하게 돌보는 데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저와 함께 내면 아이를 돌보며 우리 마음을 점점 더 투명하게 만들어가는 여정을 걸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핵심 믿음을 발견하셨나요? 그리고 그 믿음은 얼마나 터무니없었나요?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기분을 더 좋게 만들고 진짜 나 자신과 정렬되는 긍정적인 믿음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햇살과 사랑이 함께하길 바라며 소울풀 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